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가슴속에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겉으로 드러나는 위기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붕괴를 겪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2026년 예언은 단순히 외적인 파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환점, 표면 너머를 볼 수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계속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드러날 내용은 다가오는 혼란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여러분의 영혼을 감동시킨다면 이 공간을 후원하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고 혼란 속에서 의미를 찾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줄 것입니다. 때로는 후원이 단순히 채널을 돕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깨달음과 각성의 흐름을 지속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붕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낡은 구조의 무너짐입니다. 오로지 성과, 감정적 침묵, 그리고 극단적인 저항에 기반한 시스템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예언은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도시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경제는 겉으로는 견고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서는 집단적인 영혼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붕괴는 건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들은 보이지 않는 압박 아래 살아왔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 정서적 고립, 끊임없는 완벽 추구. 이 모든 것이 마치 움직이기 직전의 영적인 지각판처럼 축적된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언에서 파괴를 언급할 때 그것은 생명의 흐름을 가로막는 이러한 단단한 층들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심오한 균열과 마찬가지로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말하기 어려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파괴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너져야 할 벽들이 있습니다. 2026년 일본과 한국은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의 경고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은 갇혀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외부의 붕괴는 단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방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은 침묵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속해 있습니다. 예민하고 관찰력이 뛰어나지만 말보다는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인 피로가 아닌 영혼의 피로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2026년 예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나 유명 인사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택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침묵이 언제나 미덕이었고 한국에서는 강인함이 언제나 칭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신은 침묵과 강인함을 넘어선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감정적인 진실, 연결, 그리고 느낄 용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고된 붕괴는 본질적으로 부정의 붕괴입니다. 억눌렸던 감정, 표현되지 못한 고통, 그리고 묻어두었던 꿈들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면의 힘이 필수적이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힘이 아니라 견뎌내는 힘입니다. 혼돈에 맞서 싸우는 힘이 아니라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힘입니다. 예언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키운 사람들이 살아있는 다리처럼 이 시기를 건너며 다른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면 심호흡을 해보세요. 낡은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파괴되는 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결코 진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026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기대에만 부응하며 사는 삶은 공허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해방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붕괴 속에는 재건에 숨겨진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 땅을 뒤집어야 하듯이 공동체의 정신 또한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위해 흔들림이 필요합니다. 깊은 역사와 오랜 전통, 그리고 강인한 정신을 지닌 일본과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영적 각성을 이끌어갈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각성, 세상을 도피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각성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언은 거창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현재의 충실함을 요구합니다. 내면을 돌보고 마음을 단련하며 집단적인 공황에 휩쓸리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에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조용한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침착함은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2026년에 다가올 일은 한국이나 일본의 종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의 방식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끝에는 강력한 시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고된 파괴는 더욱 의식 있는 사회, 삶의 의미에 더욱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는 압박에 덜 얽매인 사회를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이는 깨어난 개인들이 내면의 힘으로 이 전환을 지속해 나갈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 머무르십시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 단지 베일이 벗겨지는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예언을 더욱 깊이 파고들어 왜 소수만이 이 붕괴를 강렬하게 느끼게 될지,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영적인 재탄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붕괴를 똑같이 인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평소처럼 일상에 집중하며 살아갈 테지만 어떤 이들은 외면할 수 없는 내면의 부름을 느낄 것입니다. 이들은 더욱 예민한 영적 감수성을 지닌 이들입니다. 2026년 일본과 한국은 이러한 조용한 분열의 중심지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회적 분열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는 자들과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 사이의 내적인 분열입니다. 이 예언은 붕괴가 외부 세계에 드러나기 전에 사람들의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암시합니다. 불안감의 증가, 성공 속에서도 느껴지는 공허함, 삶의 의미 상실, 악몽, 뚜렷한 원인 없는 극심한 피로감. 이 모든 것은 징후입니다.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내면의 무언가가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혼은 더 이상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는 구조에 갇혀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전통과 개인적 정체성 사이의 갈등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과거를 존중하는 것은 언제나 신성한 것이었지만 전통이 영혼을 억압할 때 그 전통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신적 붕괴가 극심한 피로로 나타납니다. 성과 중심 사회는 승리가 항상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2026년 예언은 바로 이러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압박이 심할수록 각성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붕괴는 희생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겨진 영적 지도자들을 드러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 안에 존재했던 줄도 몰랐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위, 돈, 혹은 외부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는 힘 말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마음은 고요함, 성찰, 그리고 재연결을 갈망합니다. 이를 부정적인 외로움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과 공허한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고립은 내면을 강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언은 파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정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감정들이 치유를 위해 다시 떠오릅니다. 전쟁, 궁핍, 그리고 극심한 희생으로 얼룩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집단적 트라우마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깊은 정신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2026년은 이러한 기억들이 더 이상 짐이 아닌 지혜로 변모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내면의 힘이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안을 마주하는 것, 고통을 느끼되 그 고통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기르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돈 속에서 균형을 잡는 존재가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부정적인 소식이 이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대화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감수성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이러한 감수성은 약점으로 여겨지겠지만 영적인 전환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타락 이후의 재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실수는 모든 것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에 억지로 안정을 강요하는 것은 고통만을 낳습니다. 2026년의 붕괴는 피할 수 없지만 의식적으로 헤쳐나갈 수는 있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면 고통만 따르고 명확하게 받아들이면 성장이 찾아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무의식적으로라도 내리게 될 조용한 선택입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기존의 성공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계까지 일하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감정을 억누르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의미를 잃으면 공허함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허함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허함 속에 머무르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힘은 바로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과로, 끊임없는 소음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애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말입니다. 2026년, 예언은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외부 세계가 흔들 수 없는 안정의 원천을 발견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이들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소한 것들을 조금씩 조정하지만 그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깨달음은 정해진 각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정직함입니다. 이 시기에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문제가 있는데도 괜찮은 척하는 것입니다. 예언된 영적 붕괴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조수처럼 천천히 밀려오는 것입니다. 작은 사건들, 개인적인 위기, 감정적 갈등,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밀려오는 파도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더 큰 자각을 가지고 그 흐름에 맞춰 헤엄치는 법을 배웁니다. 예언에는 숨겨진 약속이 있습니다. 파괴 후에는 재조직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진실에 더욱 부합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규율과 감수성, 기술과 영성, 강인함과 인간미 사이의 균형을 상징하는 나라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소중한 것, 즉 진실과의 연결고리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깨달을수록 집단적 붕괴의 파괴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예언의 가장 심오한 부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왜 소수만이 이 영향을 강렬하게 느끼게 될지, 그리고 내면의 무너짐 없이 2026년을 헤쳐나가기 위해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만이 이 붕괴를 강렬하게 느끼는 데에는 심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예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외부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각 개인의 의식 수준에 따라 반응합니다. 깨어있는 정도가 높을수록 보이지 않는 변화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쳐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물을 더 빨리 감지하는 것뿐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이성이 설명하기 훨씬 전에 신호를 포착합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러한 감지 능력이 더욱 강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 땅들이 침묵 속에 깃든 심오하고 유구한 영적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현대화 속에서도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규율, 명예, 희생, 그리고 감정의 침묵으로 형성된 밀도 높은 에너지장이 존재합니다. 2026년 이 에너지장이 재편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은 가장 큰 붕괴가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붕괴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가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내게 걸린 기대가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오랫동안 정체성은 성과, 순종, 그리고 외부의 인정 위에 구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너질 때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지만 동시에 자아 발견의 기회도 생겨납니다. 이 변화를 가장 강렬하게 느낄 사람들은 바로 늘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유도 모른 채 감정적으로 지쳐있던 사람들입니다. 시스템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지켜온 사람들 말입니다. 2026년 이 침묵은 진실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묵의 고통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커질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내면의 힘은 복잡한 기술이나 외부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의식을 유지하는 능력, 마음이 방황하려 할 때에도 현재에 머무르는 능력, 세상이 맹목적인 적응을 강요할 때에도 온전함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힘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애쓸 것이다. 더 많은 일, 더 많은 주의 분산, 더 많은 소음.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영적인 붕괴는 가면을 무시한다. 그것은 페르소나를 해체한다. 그리고 거짓된 정체성에 집착할수록 추락은 더욱 고통스러워진다. 반면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덜 고통스럽게 겪는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기능 이면에 있는 삶의 가치에 대한 심오한 의문으로 나타나고 한국에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집단적인 피로감으로 나타난다. 예언은 이들 국가들이 성공, 힘, 명예의 의미를 재정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의는 제도에서가 아니라 각 개인 내면에서 시작된다.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붕괴가 더욱 진정한 관계를 위한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편의에 기반한 관계는 이 시기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비록 소수일지라도 깊은 유대감은 더욱 강화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빛, 침묵, 공감하는 감정을 통해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서적,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는 작은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숲을 지탱하는 지하뿌리처럼 작용합니다. 2026년 예언은 진정한 유대감을 쌓은 사람들은 비록 고립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시기를 혼자 헤쳐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의식 주파수로 진동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더 높은 차원의 지성이 존재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신체입니다. 영적인 붕괴는 신체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피로, 긴장, 불면증,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예민함 등이 그 예입니다. 영혼이 변화를 요구할 때 신체는 반응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며 가능할 때 속도를 늦추는 것, 이 모든 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예언은 서두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라고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배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2026년을 헤쳐나갈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필요할 때는 거절하고 죄책감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패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에 적용된 영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성이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평범한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예언은 보여줍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말입니다. 내면의 힘은 혼돈에서 벗어나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압박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 생겨납니다. 중요한 경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각자 제때에 깨어납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보게 하려 하면 지치기만 할 뿐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의 역할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균형의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차분한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합니다. 2026년 예언은 고통을 미화하지도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예언은 고통을 명료하게 헤쳐나가는 것이 고통을 배움으로 승화시킨다고 가르칩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는 자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의식적으로 고통에 맞서는 자는 그 상처를 지혜로 바꿉니다. 저항의 역사를 지닌 일본과 한국은 과거의 집단적 고통을 새로운 형태의 의식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준비 과정입니다. 영은 자신의 빛을 유지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깨우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강렬함은 당신이 지닌 힘에 비례하며 비록 아직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예언된 붕괴는 당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진실이 아닌 것을 제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여정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이 예언에는 아직 드러나야 할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 이후에 무엇이 태어날지, 그리고 2026년이 어떻게 심오한 영적 재건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의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붕괴 후에는 언제나 침묵이 따른다. 많은 이들이 이 침묵 속에서 길을 잃지만 동시에 이 침묵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한다. 2026년 예언은 일본과 한국을 휩쓴 정신적 붕괴 이후 결정적인 시기, 즉 내면의 재건이 도래함을 보여준다. 정부나 체제에 의해 강요된 재건이 아니라 집단의식의 조용한 재조직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낡은 내면의 구조가 무너질 때 비로소 영혼은 숨을 쉴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가면의 붕괴는 순응하기 위해 살아야 했던 삶의 짐을 덜어준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진정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 시간과의 새로운 관계, 삶의 가치와의 새로운 관계 말이다. 예언에 따르면 2026년은 새로운 영적 윤리의 시작을 알립니다. 극단적인 희생보다는 균형을, 침묵의 저항보다는 감정적인 솔직함을 중시하는 윤리입니다. 오랫동안 극심한 내적 압박 속에서 살아온 일본과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토양이 됩니다. 나약함으로 여겨졌던 것이 예민함으로 드러나고 붕괴처럼 보였던 것이 개방성으로 변모합니다. 이 새로운 순환 속에서 내면의 힘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로지 고통에만 기반한 명예라는 낡은 틀을 깨뜨리는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언은 미래의 진정한 명예는 감정적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꼭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일하는 법,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기여하는 법, 죄책감 없이 존재하는 법 말입니다. 거창하지만 공허한 성취보다 작지만 의식적인 선택들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붕괴 이후에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집단적인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이죠.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에 더 큰 신뢰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큰 균열을 겪고 살아남으면 내면의 무언가가 강해집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자신감은 그 여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2026년 예언은 기둥 같은 인물들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이들은 앞장서려 하지 않지만 균형 잡힌 존재감으로 주변 환경 전체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거창한 연설 대신 경청하고 진리를 강요하기보다는 도움을 제공합니다. 재건의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기준점이 됩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가정, 기업, 학교, 지역사회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립이 아닌 모범을 통해 말이죠. 누군가가 더 의식적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조용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이 다른 사람들의 각성을 위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또 다른 핵심은 삶의 의미와의 재연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수년간 달려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붕괴는 이러한 질주를 멈추게 하고 잠시 멈춰 서서 성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두려울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강요된 가치관이 아닌 진정한 가치관에 더욱 부합하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미래의 영성은 경직된 믿음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에 기반할 것입니다. 무엇이 팽창하고 무엇이 수축하는지 느끼고 무엇이 평화를 가져오고 무엇이 질병을 일으키는지 인지하는 것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영성은 실용적이고 일상적이며 고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더욱 충실히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엄청나게 커 보이는 많은 두려움들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면 그 힘을 잃는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망에 대한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이러한 두려움들은 외부의 기대에 기반한 환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난다. 남는 것은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것, 바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다.
이 예언은 또한 2026년 이후 인간관계에 심오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가식과 가장은 줄어들고 진정성이 더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갈등은 더욱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더 이상 숨김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갈등은 해결될 수 있지만 거짓된 갈등은 쌓일 뿐입니다. 이 시기를 의식적으로 헤쳐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감정이 싹튼다. 바로 감사함이다. 고통 그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고통이 가져다준 명료함에 대한 감사이다. 낡은 패턴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감사이며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짐을 지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감사이다. 중요한 것은 좌절이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날은 쉽고 어떤 날은 힘들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감정이 다시 솟구칠 때도 있고 틀릴까봐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내면의 강인함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2026년 예언은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끝납니다. 더욱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선택,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지 않는 선택, 우리 자신의 예민함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여기는 선택 말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러한 과정을 강렬하게 겪고 있지만 그 교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진실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와 조화,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는 단순히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2026년의 붕괴는 당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거짓이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남는 것은 본질적이고 강하며 진실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